인체의 구조 2강 세포와 조직 개요 세포는 생명의 기본 단위이며 생명의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인체에는 수십억 개의 단일 세포들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살아있는 세포들은 다양한 형태들의 압도적인 숫자를 무시하더라도 각각의 삶에 생명을 주는 비슷한 기능들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포들은 몸을 지지하는 생명의 부여 기능은 같습니다. 단일 세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부분과 진행 과정은 자연의 법칙이며 자연의 힘은 인체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동일한 과정들을 되풀이해왔습니다. 이 장에서 여러분은 단일 세포의 삶에서 생겨나는 미묘한 구조들, 정확한 기능들, 그리고 상호 연관된 진행 과정들에 대해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인간들의 자신의 형상을 전해주듯이 어떻게 세포가 자체의 형상대로 새로운 세포로 생성되고 번식하는지를 학습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직이라고 알려진 세포들의 다양한 구성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1. 세포의 특징. 살아있는 생명체에서 세포는 모든 동물의 일반적인 속성인 8가지 특징을 보입니다. 감각 반응성, 전도성, 수축성, 대사활동, 호흡, 배출, 번식, 그리고 성장입니다. 1. 감각 반응성. 물리적, 정기적 또는 화학적 본질을 갖는 자극체들에 대해 반응할 수 있는 능력. 2. 전도성. 자극체 또는 충격을 전송할 수 있는 능력. 3. 수축성. 위축됨으로써 형태를 바꾸는 능력. 이런 반응은 외부적인 자극 또는 세포 내부 인자들에 의해 일어날 수 있습니다. 4. 대사활동. 다음의 단계를 통해 음식물 에너지 또는 새로운 화학적인 물질로 바꾸는 능력. 5. 섭취. 음식물을 세포 속으로 흡수하는 과정. 6. 소화. 음식물을 유용한 형태가 되도록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분해하는 것으로 생명체에서 영양분을 세포들로 운반하고 세포 속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 작용. 7. 흡수.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세포에 의해 산소와 음식물을 섭취하는 작용. 8. 대사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동화작용. 조직 성장과 수선을 위해 단순한 것들로부터 완전한 분자들을 형성하는 작용. 이화작용. 일반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 복잡한 분자들을 분해하는 작용. 9. 호흡. 산소가 세포 속으로 들어가고 탄소가 배출됨으로써 세포와 환경 사이의 기체들이 교환되는 작용. 10. 배출. 이산화탄소와 같은 노폐물을 버리는 작용. 11. 번식. 세포의 복제에 의해 종을 유지하는 것. 세포가 분열하면 번식은 2개의 동일한 복제본을 만들어냅니다. 12. 성장. 세포의 크기와 무게가 증가하는 것. 몸속에서 세포의 성장은 세포의 크기가 커지는 것과 세포 분열을 통해 일어납니다. 2. 원형질. 원형질은 생명의 기초 액체입니다. 원형질에 있는 원소들은 지구상의 무생물에서도 발견되는데 원형질이 풍부한 원소들은 탄소, 산소, 수소, 질소이며 물은 가장 풍부한 구성물입니다. 원형질의 무생물과 구분하는 4가지 주요 특징은 감각, 반응성, 전도성, 수축성, 그리고 대사입니다. 세포 내부에 있으나 핵의 바깥에 있는 원형질은 세포막이라고 합니다. 세포, 세포질, 핵, 세포막. 인체의 모든 복합성은 생명을 위한 원형질의 번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세포들은 원형질입니다. 세포는 안에 물이 들어있는 매우 작은 공과도 같으며 막이라고 하는 작은 보호막이
세포 주변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세포의 생명은 이 막에 의해 조절되며 만약 막이 손상되면 세포는 죽게 됩니다. 세포막은 상당히 선택적인 채처럼 작용하며 모든 영양분은 세포막을 통해 걸러져 들어오며 세포의 노폐물은 이 막을 통해 걸러져 나갑니다. 세포 내부에는 핵이 있으며 핵은 핵막에 의해 서로 붙어 있습니다. 핵의 안쪽에는 세포가 자신을 번식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물질들이 들어 있습니다. 핵은 핵막, 염색질, 염색체, 그리고 세포가 분열할 때 나타나는 핵인으로 구성됩니다. 세포질 내부에는 세포의 소기관들이 있습니다. 소포제 리보솜, 미토콘드리아, 리소솜, 그리고 골지체들입니다. 3. 세포질 내부의 소기관들. 대부분의 생명 기능들이 이루어지는 곳인 세포질의 액체는 젤리 같은 물질입니다. 세포막을 통한 물의 통과는 막의 양측에 있는 액체의 농도 변화에 의해 조절됩니다. 세포막을 통한 이러한 물 분자의 이동은 삼투라고 하며 이러한 이동을 일으키는 힘은 삼투압이라 합니다. 세포, 세포막, 세포질, 리보솜, 소포체, 골지체, 리보솜, 미토콘드리아, 글리코겐, 핵인, 핵. 세포질 속의 리보솜은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소기관입니다. 단백질은 다양한 아미노산의 결합이며 모발 피부, 손톱, 근육, 뼈, 연골 등과 같은 조직에 있습니다. 몸에서 필요한 많은 단백질을 만들어내기 위해 하나의 세포가 수천 개의 리보솜을 사용합니다. 이들 중 일부는 세포질 속에 붙어있지 않고 그 세포를 위한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그 밖의 리보솜들은 소포체에 붙어 있으며 이들은 몸속 어느 곳에서든지 사용되도록 세포를 통과할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소포체 ER은 미세한 터널들로 구성된 미로 같은 속이 빈 관들의 조직망입니다. 세포 속 깊이 응축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통로들의 조직망은 세포의 핵으로부터 세포의 막까지 모든 길로 뻗으면서 마치 뿌리 시스템처럼 세포의 내부를 통해 분포합니다. 소포체는 하나의 세포 부위로부터 다른 것으로 물질을 운반하는 세포의 운반 시스템입니다. 거친 소포체는 동로벽의 바깥쪽 표면에 리보솜들의 점들로 나타납니다. 이 리보솜들은 소포체로 들어가고 골지체로 이동하는 단백질을 합성합니다. 골지체는 세포들의 포장센터입니다. 골지체는 리보솜에 의해 만들어진 단백질들을 세포 바깥으로 분포할 수 있는 단위들로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일단 단백질들이 소구체들로 포장되면 이들이 내용물을 분비하면서 개봉될 세포의 바깥으로 운반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조절센터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와 몸이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전기 설비와 같은 기능으로서 작은 소세지 모양으로 된 구조입니다. 우리가 산소를 필요로 하는 유일한 이유는 에너지의 생성을 위해서입니다. 세포들은 또한 리소솜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방어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리소솜에 함유하고 있는 효소들은 세포 내부의 모든 원치 않는 물질을 분해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포에 들어온 세균은 리소솜이 삼키며 리소솜의 효소들은 세균을 소화시킴으로써 침입자들을 처리합니다. 리소솜 활동. 핵. 세포의 제어는 핵에서 이루어집니다. 핵은 컴퓨터, 디자인 부서, 기초공사, 그리고 이사회가 모두 하나로 뭉쳐진 것입니다. 핵은 핵막이라고 하는 섬세한 막에 의해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막은 원형질과 핵 사이의 물질들의 통과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포, 세포질, 핵, 세포막. 핵은 세포의 기능과 세포 분열을 제어합니다. 핵의 가장 극적인 기능은 세포 분열 동안 세포가 자신과 동일한 두 개의 복제물을 만들어낼 때 나타납니다. 이러한 과정을 유사 분열이라 합니다. 핵 속에는 세포의 분열에 작용하는 다양한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 물질들 중에 있는 염색체는 세포가 분열을 하지 않을 때 핵의 신락 같은 거미줄 형상을 주는 염색체이라고 하는 망 같은 물질로서 나타납니다. 세포가 유사 분열로 분열될 준비를 하면 염색질은 작은 실들의 응집체인 염색체로 액화하는 갑작스런 변화를 겪습니다. 염색체들은 우리의 유전적인 특징인 유전자들로 구성됩니다. 각각의 체세포에는 23쌍의 염색체를 갖고 있으며 유사 분열 동안 염색체들은 세포로 길게 나뉘며 각 염색체의 반으로 나뉜 한쪽은 각기 새로운 세포들 속으로 잡아당겨집니다. 결과적으로 두 개의 세포들이 각각 부모 세포와 같은 수의 염색체를 갖게 됩니다. 새로운 세포들이 완전히 분열되면 염색체들은 다시 염색질로 됩니다. 5. 인간의 생식세포. 세포의 번식과 생명체의 번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의 하나는 생명체의 번식은 하나의 세포로 시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두 개의 세포들, 난자와 정자가 함께 만나 시작됩니다. 난자, 정자, 정자. 난자는 여성의 생식세포이며 라틴어의 계란이라는 뜻입니다. 난자는 여성의 몸속에서 대략 매 28일마다 만들어집니다. 난자는 바늘 끝 정도의 크기이며 남성 생식세포에 의해 결합되지 않는 한 며칠 안에 사라집니다. 남성 생식세포들 또한 그리스어로 씨앗이라는 뜻에서 온 정자라는 고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정자세포는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유일한 체세포입니다. 정자와 난자는 각각 23개의 염색체를 갖고 있습니다. 정자가 난자를 수정시킬 때 만들어진 세포는 정자로부터 23개와 난자로부터 23개, 46개의 염색체, 23쌍을 갖고 있습니다. 23개의 염색체를 갖고 있는 성세포를 제외한 모든 체세포는 46개의 염색체를 갖고 있습니다. 염색체는 개인적인 특성을 부여하거나 한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로 전해주는 유전자 또는 유전인자들로 구성됩니다. 유전자들은 각각의 염색체 속에서 일렬로 배치되어 있으며 화학적으로 DNA로 구성됩니다. 분명한 것은 난자를 수정시키는 정자로부터 온 유전자들은 아버지의 특성을 가진 자손을 주고 난소로부터 온 유전자들은 어머니의 특성을 가진 자손을 줍니다. 유전적인 특성의 유전은 1865년 멘델에 의해 확립된 일정한 법칙 또는 원칙을 따릅니다. 6. 유전. 정자와 난자의 결합은 23쌍으로 배열된 46개의 염색체로 나타납니다. 이들 염색체들 중 한 쌍이 아기의 성별을 결정합니다. 이것은 성염색체라고 합니다. 나머지 22쌍의 염색체들은 상염색체라고 하며 이들은 몸의 특징을 결정합니다. 두 종류의 성염색체는 X와 Y 염색체입니다. 각각의 정자는 X 또는 Y 염색체를 모두 운반할 수 있는 반면 난자는 X 염색체만을 운반합니다. 만약 X를 운반하는 정자가 난자와 수정하면 여자아기가 만들어집니다. XX. 만약 Y를 운반하는 정자가 난자와 수정하면 남자아기가 만들어집니다. XY. 정자가 난자를 수정시킬 때 만들어지는 세포는 접합자라고 합니다. 1. 질병에 있어서의 유전인자들. 유전자들은 변화하거나 변이하는 주체이며 이러한 변화는 종종 악화된 상황으로 나타납니다. 변이가 유전자를 바꾸면 그 결과는 정신적 및 육체적 기능 이상 또는 질병으로 나타납니다. 이에 더하여 변경된 유전자는
다음 세대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유전 질환의 원리이며 일부는 모발 또는 피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족 구성원의 질병은 물체의 본질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기능 이상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유전인자들의 역할은 상당히 복잡하며 우리는 매우 기초적인 유전인자들에 대해서만 논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문제는 세 가지 부류로 나눠집니다. 1. 유전인자들은 문제를 야기하는 수많은 원인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모든 원인들이 함께 작용하여 알러지와 같은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2. 유전자를 운반하는 염색체들이 비정상일 수 있습니다. 염색체들이 너무 많거나 너무 적거나 또는 구조에 결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생기는 문제는 모발도 포함합니다. 3. 하나의 변경된 유전자가 질병이나 기능 이상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모발색이나 모발 성장과 같은 어떠한 체질이라 할지라도 아기는 어머니와 아버지 양쪽으로부터 유전자를 받습니다. 각각의 유전자는 특별한 방식으로 그 특성을 표현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눈 색깔을 생각해보면 아버지의 유전자가 파란 눈동자를 지정하는 반면 어머니의 유전자가 갈색 눈동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같은 체질을 위해 다른 유전자들을 받으면 그 유전 형질은 이형 접합체 또는 이형 접합 상태라고 합니다. 파란 눈동자를 위한 하나의 유전자와 갈색 눈동자를 위한 하나의 유전자가 눈동자 색을 위한 이형 접합 유전 형질이 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만약 아이가 양쪽 부모로부터 체질들이 비슷하게 나타나게 하는 유전자들을 받으면 유전 형질은 동형 접합체 또는 동형 접합 상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양쪽 부모로부터 받은 갈색 눈동자의 유전자들은 눈동자 색을 위한 동형 접합 유전 형질이 됩니다. 분명한 것은 만약 갈색 눈동자처럼 양쪽 유전자들이 모두 같은 영향을 미치면 아이는 갈색 눈동자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체질을 위해 다른 영향을 미치는 두 개의 유전자를 받는 이형 접합 상태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답은 우성의 개념에 있습니다. 두 개의 유전자 중 하나는 우성일 것이며 열성이라 불리는 다른 유전자의 작용을 가릴 것입니다. 만약 아이가 갈색 눈동자의 유전자 하나와 파란색 눈동자 유전자 하나를 받는다면 갈색 유전자가 파란색 유전자보다 우성이기 때문에 눈은 갈색이 될 것입니다. 양쪽 부모 모두가 파란 눈일 때만 아이가 파란 눈을 갖게 됩니다. 갈색은 그러므로 우성의 색이고 파란색은 열성의 색입니다. 유전자는 변화하거나 변이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들은 다른 화학 물질들과 마찬가지로 화학적인 변화를 겪게 되는 핵산의 배열입니다. 일단 변화되면 유전자는 새로운 형태로 스스로를 번식합니다. 그 변화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성의 개념은 여기에서도 작용합니다. 나쁜 작용을 만들어내는 유전자인 나쁜 유전자는 우성이거나 열성일 수 있습니다. 만약 유전자가 우성이라면 이것은 좋은 유전자를 자신의 체질로 우성화시킬 것이며 그 아이는 항상 이상이 생길 것입니다. 이러한 이상은 우성이라 합니다. 다시 말해 만약 나쁜 유전자가 열성이면 아이가 이상이 생기기 위해서는 양쪽 부모 모두로부터 나쁜 유전자를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좋은 유전자가 나쁜 유전자를 우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런 종류의 이상은 열성으로 분류됩니다.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언급하면 우성 체질은 어머니 또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지만 열성 체질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에게서 받아야 합니다. 2. 성 관련 체질. 유전 형질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인자는 특정 성질이 성염색체에 들어있는가, 상염색체에 들어있는가입니다. 성염색체들은 아이의 성별을 결정하고 또한 이상을 만들어내는 유전자들을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나쁜 열성 체질이 X성 염색체에 담길 경우 그 영향은 남자아이가 태어났는가, 여자아이가 태어났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X염색체의 나쁜 열성 체질을 갖고 있는 정자가 난소와 수정한다고 가정해보고 좋은 X는 나쁜 X를 우성화시키고
I에게서 이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만약 Y를 운반하는 정자가 X 염색체의 나쁜 열성 체질을 갖고 있는 난자와 결합하면 좋은 X가 나쁜 X를 우성화시키기 때문에 남자 I는 이상을 겪을 것입니다. 성 관련 열성 체질. 다음의 그림에서 나쁜 성질을 운반하는 염색체는 진한 색으로 표시했습니다. X정자, 난자, XX. 난자의 X는 정자의 X를 우성화시킵니다. 체질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Y정자, 난자 X, XY. 나쁜 X를 우성화시킬 좋은 X가 없기 때문에 남자아이는 나쁜 체질로 고생하게 될 것입니다. 성 관련 열성 체질들은 일반적으로 남성이 받지만 여성에 의해 전달됩니다. 3. 유전 질환의 패턴. 유전 질환에는 세 가지 주요 패턴이 있습니다. 1. 상염색체의 우성. 이 유전자는 상염색체들 중 하나에 의해 전달되며 부모 어느 쪽으로부터 받은 하나의 유전자가 이 질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증상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질 수 있으며 남성과 여성 모두 동일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부모 한쪽이 영향을 받은 경우의 아이들은 이 질병을 물려받을 확률이 50%입니다. 상염색체 우성의 모발 문제의 예로는 연주모증과 고리형 모발이 있습니다. 남성에게서 나타나는 남성 유전성 탈모 또한 상염색체 우성입니다. 이는 우성이 어머니나 아버지 어느 쪽으로부터도 이 문제를 물려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성의 남성 호르몬 수치는 이 문제를 야기하기에는 너무 낮기 때문에 여성이 이러한 남성 타입의 대머리로 고생하지는 않습니다. 2. 상염색체의 열성. 이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의해 전달되었지만 이 질환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부모로부터 하나씩 물려받아야만 합니다. 부모 어느 쪽도 이 질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르기닌 호박산 산뇨증은 상염색체 열성 체질의 한 예입니다. 이 문제가 있을 때 효소 부족은 다른 것들 중에서도 모발의 형성을 위해 필수적인 아미노산 아르기닌의 형성을 방해합니다. 여성에게 나타나는 남성 유전성 탈모 또한 상염색체의 열성 체질입니다. 3. X 관련된 열성. 이 체질을 위한 유전자는 X성 염색체에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체질들은 거의 남성에게서만 나타나지만 영향을 받은 남성은 이 질환을 자신의 아들 누구에게도 전할 수 없습니다. 딸들은 이 체질의 전달자가 되겠지만 그들의 좋은 X가 나쁜 X를 우성화시키기 때문에 증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시의 가장 잘 알려진 예는 출혈 질환인 혈우병입니다. 7. 요약. 세포는 8가지 특성을 보입니다. 감각 반응성, 전도성, 수축성, 대사활동, 호흡, 배출, 번식, 성장. 대사에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있습니다. 세포 내부에 있는 원형질은 세포질이라 부릅니다. 세포와 핵은 모두 막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막은 세포가 생존할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삼투는 세포 막을 통한 물의 이동을 말합니다. 리보솜은 개별적인 아미노산들로부터 단백질을 합성합니다. 소포체는 세포의 운반 시스템입니다. 골지체는 세포의 포장센터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를 위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이를 위해 것은 산소와 글루코스를 필요로 합니다. 리소솜은 세포 속에 원치 않는 물질을 분해합니다. 핵은 세포의 활동과 유사 분열을 제어합니다. 체세포들의 핵 속에는 23쌍의 염색체가 있으며 이들은 우리의 유전적인 체질을 전달합니다. 이 쌍들 중 하나는 성호르몬입니다. XX는 여자아이, XY는 남자아이, 나머지 22쌍은 상염색체입니다. 유전자들은 변화하는 주체이며 변이라고도 합니다. 우성의 체질은 부모 어느 쪽에서든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열성 체질은 양쪽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야 합니다. 8. 조직. 조직은 세포들의 구성체입니다. 4가지의 주요 조직, 상피 조직, 연결 조직, 근육 조직, 신경 조직. 이들은 구조가 다르며 기능도 다릅니다. 9. 상피 조직. 상피 조직은 보호, 흡수, 분비, 확산, 여과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 기능들의 하나 이상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보호 기능의 경우 조직은 세포들의 많은 층으로 구성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기능이 흡수, 확산 또는 여과일 때만 단일 세포층이 필요하게 됩니다. 상피 조직에는 세포 간 물질이 적거나 없으며 혈관이 없습니다. 혈관은 상피 조직 아래의 연결 조직에 위치합니다. 상피의 세포들은 또한 유사 분열을 거치게 됩니다. 이것은 노화된 세포들을 대체함으로써 보호의 기능이 지속됩니다. 1. 단순 상피. 1. 편평 상피. 확산과 여과를 허락하는 납작한 비늘 모양의 세포들의 한 층으로 구성됩니다. 편평 상피의 조직은 심장, 폐, 혈관과 몸의 강들의 내부에 있습니다. 2. 입방 상피. 침샘이나 근육막과 같은 작은 관이나 샘의 경계를 이룹니다. 이것의 기능은 보호 또는 물 같은 액체의 분비입니다. 3. 원주형 상피. 세포들은 단일층으로 구성되지만 두 종류의 세포는 구형과 원주형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구형 세포들은 점막을 분비하지만 원주형 세포들은 물질들을 흡수합니다. 원주형 세포들은 신장의 큰 관, 위장의 표면 경계선, 그리고 소장에 있습니다. 단순 원주형 상피. 소구체 세포. 2. 복합 상피. 1. 과도기 상피. 비뇨간에서처럼 과도기 상피는 탄력이 있고 보호적입니다. 2. 층을 이룬 편평 상피. 잎과 식도에 있는 표피와 상피 라인의 경우 세포들의 여러 층은 보호 기능을 수행합니다. 층을 이룬 편평 상피. 10. 연결 조직. 연결 조직은 몸에서 가장 널리 분포되어 있고 풍부한 조직입니다. 연결 조직은 몸의 연결, 지지 및 감싸는 조직들의 틀을 만들면서 세포의 충분한 양의 세포 간질과 외세포 원소들로 구성되었습니다. 1. 망상. 모든 조직들에 가장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느슨하고 잘 늘어납니다. 망상은 움직임을 허락하는 구조들 간의 탄성 접착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콜라겐과 탄성 섬유들은 부드러운 바탕 물질 속에 끼워져 있습니다. 섬유화 세포와 대식 세포는 가장 흔하게 있는 세포들입니다. 망상 조직은 다른 조직과 장기들 사이에 있습니다. 2. 조밀한 섬유 조직. 세포 간질액 속에 병렬로 된 섬유 다발들로 구성됩니다. 건과 인대는 좋은 예입니다. 건에서 콜라겐 섬유가 우상인 반면 인대에서는 탄력 섬유가 우상입니다. 진피는 조밀한 섬유 조직의 또 다른 예입니다. 3. 연골. 견고한 젤 속에 끼워져 있는 콜라겐과 엘라스틴 섬유들로 구성되며 약간의 유연성을 줍니다. 연골에는 혈관이 없습니다. 연골의 예로는 척추 사이에 디스크들이 있으며 뼈의 관절 표면을 덮고 있습니다. 4. 뼈. 단단하게 고정, 골아든 세포 간질 속에 끼워진 세포와 섬유들로 구성됩니다. 칼슘은 주로 칼슘 인산염의 형태로 있는 우성 미네랄입니다. 소량의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또한 이온을 띠는 염류로서 뼈에 존재합니다. 뼈에는 수많은 혈관들이 침투해 있습니다. 5. 지방 조직. 지방세포를 주요 함유하며 보호 지지, 절연 및 지방 저장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비하 조직은 좋은 예입니다. 6. 혈액. 세포 간에 긴 원형질 속을 떠다니는 수십 조의 세포들로 구성됩니다.
11. 근육 조직. 연결 조직은 몸에서 가장 널리 분포되어 있고 풍부한 조직입니다. 근육 조직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골격근. 가로무늬근이고 수위근이며 뼈에 붙어 있습니다. 2. 내장근. 매끄러운 불수위근이며 혈관벽, 창자 및 그 밖의 속이 빈 구조들 벽에 있습니다. 3. 심장근. 가로무늬 불수위근이며 심장의 벽을 형성합니다. 근육에 대해서는 이 장의 후반부에서 더 자세히 학습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2강 세포와 조직에 대한 모든 내용을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